네, 저청 감사합니다. 모든 산업이나 모든 연구의 결과가 시제품, 그것이 시장까지 나오는 상품화가 되고 결국은 국가 산업화까지 가는 과정에 세 가지 허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악마의 강, 두 번째가 죽음의 계곡, 세 번째가 다윈의 바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죽음의 계곡입니다. 죽음의 계곡은 규제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업은 노벨상을 타는 사업도 아니고 바로 보건 안보라고 하는 독특한 미션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역시 미국이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미국 그때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그죠? 활발하게 메일을 보내면 바로바로 리스폰스하던 미국의 알파H가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3월 말까지는 공식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해에다가 결국은 크게 봤을 때 미국, 그다음에 일본, 유럽 쪽과 관련하는 건데 미국이 지금 깔아앉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이 바이오헬스 쪽에는 혁신적인 노력을 포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건 우리한테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파트너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청 감사합니다. 동영상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앞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헬스 R&D가 과학기술 R&D하고의 차이를 구분짓는 것은 죽음의 계곡입니다. 모든 산업이나 모든 연구의 결과가 시제품, 그것이 시장까지 나오는 상품화가 되고 결국은 국가 산업화까지 가는 과정에 세 가지 허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악마의 강, 두 번째가 죽음의 계곡, 세 번째가 다윈의 바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죽음의 계곡입니다. 2008년도 네이처 표준 모델로 나왔던 논문이죠. 결국은 벤치 사이드의 결과물이 의뢰 현장까지 도달하게 되는 과정에 죽음의 계곡은 규제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약처, 또 네카, 오늘의 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평가, 마지막에 보험 코드까지 받아야 시장에 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오헬스 산업 자체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규제의 장벽이기도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펀딩 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돈이 마르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펀드와 프라이빗 펀드가 어떻게 중첩되는 구조를 만드는 PPP 구조를 만드는가가 사실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죽음의 기록을 넘기기 위한 여러 가지 R&D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연구중심병원, 본부처 사업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로서 첨단의료 복합단지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중심병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이 아까 그 식약처, 그다음에 신의료기술평가, 그다음에 심평원의 코드 작업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전부 병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연구에 관여하지 않고 진료에만 매몰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막히는 변비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뚫기 위해서 만든 작업이 연구중심병원이고 지금 2단계 넘어가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로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알파H 프로젝트가 대두가 됐고, 미국의 알파H의 사명도 과학기술의 완성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기술을 빨리 죽음의 계곡을 넘겨서 국민들의 손에 결과물을 안겨주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알파H 프로젝트 동영상에서 큰 개요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노벨상을 타는 사업도 아니고 또 보건 경제만을 지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바로 보건 안보라고 하는 독특한 미션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또 이것의 배경은 역시 미국이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미국 그때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NIH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IH 같은 그런 뷰로크라틱한 조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돌격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출범을 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형 알파H라는 프로젝트명이 주듯이
미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5가지 임무를 탑다운으로 내려보내 주셨고 이것이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임무 중심의 R&D 예산 그리고 국제협력과 기타 운영비 예산을 포함을 해서 9년간 대략 민간 자본 포함해서 약 1조 2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아까 슬라이드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과제를 기획을 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기존 R&D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제 기획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P 테크라고 빅데이터 분석을 들어갑니다. 미션별로 사회적 난제를 발굴을 합니다. 지금도 상시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면은 보통 과제 기획하기 전에 수십 개의 사회적 난제가 제안을 받습니다. 그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당연히 논문이라든가 뭐 특허 분석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프로젝트 저건 뭐냐면 저희가 디멘전이라는 좀 비싼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펀딩이 된 프로젝트를 전부 찾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사중복을 당연히 제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이 도전적인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탑 2개가 선정이 되면 그 과제를 기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과정 관리에서 우리가 그 아까 마일스톤 관리를 하는데 보통은 왜 5년 과제 그러면 과제 주고 5년 있다가 결과 가지고 패스페이를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데 저희는 PM들이 적극적으로 과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개 과제가 나왔는데 팀은 25개를 뽑았습니다. 많은 데는 4팀까지 뽑아가지고 경쟁도 시키고 중간 과정에 마일스톤 도달했을 때 섞어가지고 한 팀으로 만들기도 할 겁니다. PI가 바뀌기도 합니다. IP는 어떻게 하느냐? IP는 상위에서 들어와라. 나는 참여를 못하겠다? 그럼 노고 프로젝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슬로건은 이겁니다. 이 알파H 프로젝트는 결과를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성공과 과정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사업화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노력도 같이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M이 과거처럼 연구자 개발자가 아니라 국가 R&D 예산을 투자하는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버추얼 CEO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다르파, 미국의 알파H, 한국형 알파의 프로젝트의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런 PM이 존재할까요?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 PM 여기저기서 대학이나 기업에서 서류 모셔가는 PM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미국은 알파H가 저희보다 2년 먼저 출범했지만 달파라는 사업이 70년 가까이 된 달파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오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H가 쉽게 출범했고 충분한 PM들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많은 도전을 앞에 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그리고 타임리하게 요번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받은 게 국가심에서 2026년도에 사업기획을 뭘 할 건지 보고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적시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올해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도전적인 문제 발굴해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그리고 선정된 걸 기획에 들어가는 구조로 잘 설명을 드렸더니 잘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PM 중심, 실패용 이런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2월까지 작년 저희가 3월 1일 날 출범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10개 과제를 다 런칭을 했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저기 백신 탈집중화 생산 시스템이라는 거 있어요. 저게 뭐냐면 만일에 팬데믹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1차 도주로 5천만 도주가 필요합니다. 인구가 5천만이니까. 근데 그 5천만 도주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그러니까 이걸 분산형으로 한번 해보자. 아이디가 들어왔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2022년도에 네덜란드가에서 똑같은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사이즈가 작은 나라들의 고민이겠죠.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실패한 요인을 분석을 했더니 자기 백신이 없었던 거예요. 수입 백신을 가지고 5개 생산 기지를 그 시각 통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질병청이 한국 백신 개발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병청장 만나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3년에서 5년. 좋다 그러면 분산형은 우리는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우주 이야기라는 거 있죠. 스페이스 메디슨. 저희가 이걸 딱 런칭을 했더니 미국 알파 쪽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는 올해 이거를 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런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줌 미팅을 하자. 제가 PM 보고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교수들끼리 교류하는 건 얼마든지 교류해도 되고 논문에 이름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국가 IP다. 만약에 우리 아이디어 다 가져갔다가 미국의 알파가 탁 던지고 우리하고 관련 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10개가 잘 나갔고요. 미국에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23개의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2년 먼저 출범했기 때문에 첫 케이스가 뭐가 나올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알파 H 그러면 달나라에다가 그래도 병원 하나 세우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첫 케이스가 얘가 나왔어요. 관절 재생입니다. 이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미. 미국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늘하게 세운 게 없어가지고 그 르네가 지금 전 세계를 그 초대 디렉터 르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자기네 연구에 따라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금년 5월, 6월 달에 방문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기준은 이건데요. 이렇게 저희가 미투 전략이 분명합니다. 한국형 이름 붙였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그죠? 국내 대형도 지금 오늘 아마 이 주제가 2주일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분야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갑자기 1월 달부터 활발하게 메일을 보내면 바로바로 리스폰스 하던 미국의 알파 H가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근데 개인 메일이 왔습니다. 3월 말까지는 공식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해해달라. 그러더니 초대 디렉터인 르네가 임기 4+4로 임명을 받고 했는데 2월달에 해임이 됐어요. 사임도 아니고 파이어를 시켰습니다. 그 르네의 페이스북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나오죠? 아마 알파 H는 계속이 될 텐데 알파 하드로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공 사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미투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저희도 대응 전략을 써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게 알파 H가 원래 하르파 헬스가 앞에 붙어가지고 하르파라고 트럼프 일기 때 제안이 됐던 겁니다. 밤 라이트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 이거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치적 우선순위에 밀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설립 백서가 보고서가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알파 H로 테이크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있기는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가인데 저희들은 일단은 범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타겟하는 것이 보건 안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 탑다운을 인무지향적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과연 국민의 혈세를 실패하는 R&D에 투입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사회적인 문화도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달파가 70년이 된 달파 사업이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했겠죠. 성공 사례가 없는 이유가 저 사회적 문화가 따라가지 않으면 달파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미국의 달파 디렉터의 강변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알파 H가 이런 사회적 문화와 국민적인 컨센서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뉴스원 같은 우리 언론에서 저희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D 성과가 오래 걸리겠죠. 5년, 10년 걸려서 나오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좀 가능한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R&D를 구조를 짤 때 산하연구원 컨소시엄을 반드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것도 저희가 차별화돼서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에 우리가 다른 사업단들 되게 많습니다. 각 부처에서 전 부처가 지금 바이오헬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전략 기술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가, 다른 본부처 사업단의 결과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이어달리기를 할 것인가, 공조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단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적진 않습니다. 1년에 10개 과제씩 제 임기 동안에만 30개 과제를 뽑아내야 되는데, 과제 하나당 180억 규모란 말이죠. 작은 사업단 규모를 이렇게 많이 뽑아내는 과정이 이 단위 사업만 가지고는 제일 큰 사업인 건 맞지만 단위 과제를 보고 보면 굉장히 작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PM들한테도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 그겁니다. 180억 가지고 뭐 할래? 논문 특허, 프로토타입 내고 결과물 내고 끝내는 거라면 그런 사업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우리의 성과 목표라면 100% 성공실 자신이 있다 내가. 근데 그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10년에 1조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4.5년에 180억을 지급해서 뭐를 낼 건가에 대한 성공의 정의를 가져와라. 아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프라이빗 정부 투자는 마중물로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펌프에다 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데 또 하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물 넣고 쏘면 올라올 물이 있느냐는 거지. 국내에서 인더스트리가 1천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많지만 대기업이 0.5%, 글로벌 기업도 하나도 없는 이 인더스트리에서 뭘 끌어올겠느냐. 결국은 글로벌 협력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크게 봤을 때 미국, 그다음에 일본, 유럽 쪽과 관련하는 건데 미국이 지금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글로벌 바이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스 시장은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대비 2029년 1.5%, 1.5배, 50% 이상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바이오스 시장 규모를 보면 북미가 차지하는 비율이 34%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따라가야 되는데 R&D는 공급 요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바이오헬스 쪽에 이런 혁신적인 노력을 포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건 우리한테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파트너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달파형 혁신 모델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달파 안에도 BTO라는 바이오로지 테크놀로지 오피스가 있거든요. 모더나는 달파에서 투자했던 겁니다. 그리고 알파-H, 영국의 아리아, 스프린디, 유럽의 그 EU의 허라이즌 유로 말고도 제다이 펀드라는 도전적인 펀드가 있습니다. 일본의 문샤. 이 중에서 H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미국하고 우리밖에 없고 이 나머지 국가들에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먼저 MOU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MOU를 홀딩하고 있는 이유는 MOU 아젠다를 어떻게 그릴까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흐르질 않아요. 국가 간에 연구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파트너로 할까? 미국의 알파-H가 만든 디프레션이 된다 그러면 일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보는 거고 시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쪽에 뭔가 한번 맞춰볼까 해서 5월달에 저희가 마침 초청도 오고 해서 한번 돌아보고 MOU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젠다를 발굴하고 돌아와서 금년 중에 MOU를 시작을 하고 적어도 내년 프로젝트는 국제로 공동 협력 과제를 만들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스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2024년도 5년도만 해도 바이오 R&D 예산이 한 4조 가까이 됩니다. 복지비만 해도 벌써 1조가 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2%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산업 시장에 2% 트랩을 돌파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혼자 하기보다는 글로벌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 헬스케어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되게 많습니다. 빅데이터, 맞춤형 디지털,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 가지고 R&D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창업도 많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짙으면 그림자가 짙다고 미래 헬스에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되게 많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 때 경험했던 양극화 그리고 주변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불평등의 이슈, 헬스 이퀴티라고 하는 건강 평등에 대한 것도 저희 사업의 핵심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정복이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강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여기서도 R&D, 여기서도 사업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 저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요새 이제 MD, PhD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많은데 이걸 보통 위기투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기투합해서 지금이 위기냐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리더가 할 일이고 또 대한민국이 만들고 세계로 한번 나가보자라는 슬로건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국형 RPH 프로젝트 추진자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남의 브랜드를 쓸 게 좀 아닌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교체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전국 공모를 해서 만든 게 KLS 미래 추진단이고 영어로는 미래를 그냥 저렇게 씁니다. 왜 future라고 안 쓰냐? 메디컬 이노베이션 헬스 리서치 이볼루션인데 A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미래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미래라고 썼더니 뭐 유진야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썼는데 그건 아니고 두 미를 다 가져가겠다. 근데 처음에 썼더니 MIRE라고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이어라고 있지 이게 미래냐 A자 찾아봐라 했더니 A자가 저기 하나 있더라고요.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기업 쪽에서 많이 오신 거 알고 있어요. 저희 과제 열어놓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요. 지원하는 방법이 1번은 내가 보기에 사회적 난제가 이거라는 거 그걸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그 지원하는 방식은 저희 홈페이지 진흥원 가면 있고 저희 직원들 저기 계시니까 또 물어봐 주시고 명함 교환하시고 기업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대학의 교수님들 가져가시면 인프라를 새로 투자해 드려야 되는데 기업은 자기 거를 들고 오고 파이널라이즈도 기업이 합니다. 제가 MD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임상시험은 의사가 아니야 임상시험은 기업이 하는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지원 제안도 해주시고 연구비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성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